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강사 엄태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호성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2시간 정말 금방 재밌게 지나갈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지루해지면 한없이 끝도 없이 지루해질 수 있는 게 글쓰기 강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재밌게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제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합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예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작가 중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쓴 그 작가죠. 그분이 연세대학교에 와서 강연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학교 노천극장이 있는데 14,00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강의를 보고 싶어서, 하버드 석좌 교수님이시니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같이 14,000명 사이에 껴서 봤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지금 14,000분의 1이구나. 강사는 한 명이죠. 마이클 샌들 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 노천극장에 있는 14,000명 중에 하나라는 생각에 내가 언젠가는 저 1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강연이었거든요. 자, 바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이야기에 들어간다면 자기소개서는 아주 훌륭한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보고 자기소개서를 쓰라 그러면 전 첫 시작을 14,000분의 1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네. 첫 포인트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대목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건은 저한테 말도 못하게 큰 사건이었고, 지금 매 순간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사람이 늘면 늘수록 3년 전에 처음 강의 시작했을, 3, 4년 전에 시작했을 때 한 2명, 3명 놓고 조그만 학원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면 150명, 200명씩 모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년에는 1,000명, 2,000명씩 모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꿈에서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단순한 사건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자기소개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어머님들이 되게, 아버님이 많이 와주셨네요. 큰일 났어요. 이게 아이들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에요. 이제 엄쌤의 수업을 듣고 가가지고, 야, 엄쌤이 14,000분의 1을 쓰라더라. 너는 300분의 1로 하자. 막 이러면서, 들은 얘기만 그냥 막 전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강의는 저희가 지금 저희 피디님 모시고 녹음 다 하고 있으니까, 녹화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같이 보고, 이 자료도 그래서 일부러 하나씩 다 개인적으로 다 드렸죠. 그래서 함께 보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로 돈을 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 팩트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로 돈을 버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호객행위를 하겠죠. 그죠? 막 내 물건 팔아야 되니까. 야, 내 걸로 와라.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첨삭도 해주지도 않고요. 지도도 하지도 않고요. 보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그 스카이캐슬에만 봤던 그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런 거를 부끄럽게도 써주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대학원 때. 그때는 돈이 궁했으니까. 현실적으로. 네. 근데 그게 또 불법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불법도 아니죠. 신고를 대학생은, 과외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학원생은.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뭐 의대도 보내고 민사고, 보통 민사고나 의대 자기소개서는 500에서 1,000만 원씩 거래되는 거 혹시 아세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 나눴던 모든 것들을 오늘 2시간 안에 녹여낼 테니까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기 밑에다가 써주세요. 자기소개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고 적어주세요. 자기소개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모두 빨리 펜을 드세요. 남들 펜 들 때 펜 안 들면 뒤처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경쟁사회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언제 써야 되냐? 앞으로 일주일 안에 완성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이라고 딱 적어주세요. 일주일. 9월 5일부터 9월 6일에서 10일까지가 원서 접수인데, 가장 최악의 자기소개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2달 동안 자기소개서만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저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힘들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 어떡하지? 저녁에 자기 전에 자기소개서 내일 못 쓰지? 이거를 2달 동안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는 잘 쓴다고 합격을 더 잘 시켜주거나 못 쓴다고 합격을 떨어뜨리거나 그런 요소는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의 퀄리티 있게 맞춰만 주면 자기가 이미 학교 생활을 3년 동안 해온 게 있잖아요. 거기랑 내가 받아온 점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완해주고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고 설득력을 높여주는 정도인 거지. 이게 모든 건 아니니까 이 자기소개서 인생을 걸고 2달 동안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간 제가 그냥 적어드릴게요. 오늘 전 자딱남이다. 자기소개서 딱 정해주는 남자. 자딱남. 일주일 써야 되는데, 자, 작성 방법은요. 하루에 한 문항만 적어주셔야 돼요. 하루에 한 문항. 총 3문항에서 4문항 정도가 있어요. 그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다 대교협에서 3문장 주고, 3문항 주고,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한 문항을 더 주게 되는데, 어떤 건 대교협에서 2개만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쓰려면 우리 학생들이 힘드니까, 오늘은 1번 문항만 써볼까 하고, 1번 문항만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1번 문항을 쓰죠? 쓴 걸 누구한테 보여줘요? 이제 아는 사람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친구끼리 돌려보고, 엄마 주고, 아빠 주고, 회사원, 아빠의 밑에 있는 직원들 읽어보게 시키고, 그러면 1번을 쓰고 나서 보내줬잖아요. 그럼 다음 날은 저 뭘 쓰면 되지, 이제? 2번 쓰면 되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 1번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날에는 이제, 둘째, 셋째 날은 이제 1번이 오겠죠. 그럼 또 2번 또 그 다음 피드백 넘겨주고. 또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봐주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넘겨서 첨삭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타임씩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작성법은요. 아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고 했는데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그냥 다 메모에 막 다 적어놓는 거예요. 이거 글쓰기 방법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제 아이폰을 보면 저는 메모장에 별의별 글이 다 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제 그거를 모아놨다가 책을 한 번에 쓰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국어의 내용과 기술 강의도 하고 많은 강의를 하지만 실제로 제가 책을 딱 집필하는 시간은 20시간이 안 돼요. 근데 저는 한 번 앉으면 20시간 다 싹 쓰고 끝내요. 오탈자도 안 봐요. 그거는 이제 제 조교들이 보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 자료를 모으는 시간은 반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쓸 때는 일필휘지에 쓰는 게 가장 좋다.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써라. 의식의 흐름 기법 되게 좋은 기법이에요. 처음부터 체계를 잡아서 꼼꼼하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우리는 글을 써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냥 자유롭게 아무거나 막 쓰세요.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지? 그냥 쓰세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읽다 보면 연결고리가 생기고 버릴 게 버려지고 가지가 처지니까 우리들이 체계적으로 쓴다, 논리적으로 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어려운 거지. 그냥 일기 쓴다 식으로 생각하면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주변에서 소재를 되게 많이 찾아야 되는데 소재는 마음 먹고 찾으려면 찾아져요. 제가 컨설팅에서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자기 학생들 중에 혹은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중에 자기 아들이나 딸 혹은 어머니나 아빠의 얼굴에 있는 점의 개수를 아시는 사람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점 몇 개인지 안다 얼굴에. 없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가 옆에서 어머니 얼굴 보고 친구 얼굴 보고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평생 같이 산 엄마의 점이 몇 개인지도 모르지만 마음만 먹고 찾으려고 그러면은 10개인지 20개인지 1분이면 찾을 수 있죠. 똑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재료와 소재는 마음을 먹고 찾기 시작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럴 마음이 없으면 평생을 가도 못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요. 또 지금 제가 다 결론 지금 2가지식으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럼 자기소개서 시간에는 수능 공부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얼만큼 수능 공부를 하면서 자기소개서에 투자해야 돼요? 이게 우리 학생들이 제일 궁금한 거거든 사실. 자, 자기소개서는요. 일주일 동안 써야 되는데요. 그때 수능 공부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최소화시키세요. 근데 최소화시킬 때도요. 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영어 하셔야 됩니다. 영어. 국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탐구 중에 사탐 과목 하셔야 돼요. 왜 이걸 제가 해야 되냐고 하면 자, 한글, 영어, 탐구 과목 다 모두 논리적으로 글이 써져 있어요. 그러다면 표현법들이 기가 막힌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문학작품 보다 보면 너에게로 가려고 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 너에게로 벗어나는 길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것을 내 자기소개서 옮겨놓는다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문학 독서 지문 중에서 철학 지문, 예술 지문 보면 마지막 문구가 되게 논리정연하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쓸 수 있는 제재와 좋은 문장, 좋은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텍스트에 계속 있어 왔어요. 그동안. 작가들이 너무 많은 작가들 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인식을 못했다면 이제는 국어 공부할 때 물론 문제 풀고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이 표현 나는 이때라는 뒤에는 꼭 중요한 것처럼 나도 이걸 활용해서 자기소개 써야 되겠다. 한편이라는 단어를 썼네. 너무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밑줄쳐서 내 자기소개서 쓸 생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영어도 왜 좋냐면 영어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씩 문장이거든요.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을 때 여러분들의 수준에 딱 맞는 자기소개서 수준이 나와요. 사실 한국어는 국어 이제 컨텐츠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영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영어가 뭐가 있냐면 예시가 있죠. 보통 영어 지문 생각하면 처음에 어떤 정의 내려주고 정의에 대한 예시 나오고 예시에서 한번 꺾어서 역접사 however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 내려주죠. 여러분들의 글쓰기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을 겪었어. 그 겪은 것에 대한 경험을 또 써야 되겠죠. 그 경험을 쓴 것을 예시로 풀어냈을 때 영어의 쓰기 방식을 적용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그리고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 탐구에는 저는 뭐가 좋냐면 특히 윤리와 사상이나 사회문화가 좋은 것 같아요. 윤리와 사상이나 사회문화에 보면 아노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혹은 문화지체 현상이랑 이런 것도 들어봤죠. 우리 학생들은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윤리와 사상 보면 철학가들 되게 많이 나오죠. 칸트, 헤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들의 이론이라든지 핵심 내용들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내 자기소개에서 녹여낸다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글이 되거든요. 또 그 사람들의 문구 중 하나가, 그 사람들의 언어 중 하나가 나에게 심금을 울렸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찾아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모든 공부에 임하면 훨씬 더 소재 찾기 쉽다. 이해하셨습니까? 사실 이건 다 인트로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뭐 다 들은 기분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모든 강의는 초반 10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에서 관한 진실입니다. 첫 번째 1번.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만 기재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기소개서라고 쓰고 우리 자기소설이라고 읽는다 이런 얘기만 들어봤죠. 자소설 들어보셨죠? 소설 쓰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막 어떤 애는 하늘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꿈을 꿨는데 막 하늘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쓴 애들이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 생활기록부는 되게 딱딱한 글로 쓰여져 있죠. 난 무슨 활동했음. 이거를 이 중에 내가 더 드러내고 싶었던 활동. 내가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한 자기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 교수님께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증빙이 다 있어야 됩니다. 했다고 나 진짜 열심히 했어요 라고 했는데 학교에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자, 이게 엄청 중요해요. 자기소개서는요, 사건 나열이 아니라, 자,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에요. 보통 자기소개서 쓰라면요, 이렇게 써요. 어렸을 때 아니면 학교 생활 중에 너가 힘들었던 일, 학업에 대한 내용 1번 문항을 쓰라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제가 수학을 못했는데요. 그쵸? 시작이 보통 수학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수학을 못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맡은 파트를 가르쳐주고 그걸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브루타 공부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법 하나 명명해주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느낀 점 쓰라면 뭐라고 써요? 참 뿌듯했다. 자, 이렇게 쓰셔. 참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비율을 보셔야 돼. 여기다 적으셔야 할 거는요. 자, 사건 나열과 배우고 느낀 점의 비율은 최소한 5대5입니다. 아시겠어요? 최소한 5대5.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쓰라고 하면 보통 8대2나 9대1 써요. 사건 나열은 최소화 시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 최소화시키는지 계속 보여드릴게요. 계속. 그래서 저는 자소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문학과 문학의 컨비네이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문학과 문학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돼요. 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 객관적 요소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주관적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건과 어떤 사실,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주관적 요소가 적절하게. 저는 심지어 4대6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썼던 자소서는 2대8이에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사실인 듯 아닌 듯 하면서 대부분 느낀 점을 쓴 거죠, 사실.
근데 이런 걸 보고 감동적이죠. 왜? 수학 공부를 못해서 수학에 대한 극복 사례를 한 사람은 100명, 95명은 그 정도 썼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보시겠어요, 이거를? 안 본다고요. 보통 3, 40초 안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구나. 그냥 평균. 우리의 생각에 똑같으면 평균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국어에서 평균은 예를 들면 70점이라고 할까요? 70점이면 몇 등급이에요? 4, 5등급 뜨죠? 대학 갈 수 있나요? 쉽지 않죠. 물론 대학은 가겠지만 서울인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읽기 좋은 글이 같이 읽어주세요. 읽기 좋은 글이 그렇죠. 보기에도 좋습니다. 읽기 좋아야 돼요. 읽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게요? 짧게. 읽기 좋게 하려면요. 내가 잘 읽으면 돼요. 내가 많이 읽어봐야 돼요. 남이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 공자님께서 서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서. 그러니까 남에게 나를 도울 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남을 도와주면 그 사람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읽기 좋은 글이 보기에도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글을 되게 편안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자기소개서 최소 30에서 50번은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 소리내서. 소리를 낸다는 건 뭐냐면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호흡을 적재적소에 끊어줘야지. 우리 학생들이 글을 쓰라고 그러면 만연치로 써요. 줄줄줄줄줄줄줄줄줄 길어요. 엄청 길어. 막 3줄, 4줄 넘어가거든요. 지금 제가 자기소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혹시 논술 쓰는 사람도 있나요? 논술? 인문 논술 쓰시는 분? 그렇죠. 우리나라는 손을 들려면 손을 들지 않죠. 괜찮아요. 다 그런 거예요. 원래 다. 자, 인문 논술 쓰는 사람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다 똑같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다른 게 없어요. 만연체라든지 복문을 쭉 길게 쓰면 글이 모호해지고요. 되게 투박해지고 읽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어머님이 단문으로 쓰시라고 그랬는데 단문도 맞지만 중간중간 적절하게 쉼표 찍어주는 거. 그리고 키워드로 멈춰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그래서 내가 많이 읽어보고 소리내서 읽어보면 야 내가 소리내서 읽었는데 여기 이 부분 읽기 너무 힘들더라.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읽는다 치면 자기소개서에 관한 지시 생활기록부에 있는 사실만 기재하라도 거짓말 사건이 나열이 아니라 배우고 느끼기 힘들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끊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대로 반영해서 수정해라. 아시겠습니까? 많이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네 번째, 독자 위주의 글을 써라. 독자 위주의 글을 써라. 마찬가지입니다. 읽기 좋은 글이 보기도 좋다. 독자 위주.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읽기 좋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은 두 갈씩이 좋다는 거예요. 미괄식의 맨 끝에 결론 박아봐야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미괄식 전개 방식이거든요. 보통 이렇거든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친구 이름이 뭐예요? 김민지? 제가 민지랑 친구예요. 아시겠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3살 정도? 네. 민지야, 잘 지냈어? 잘 지냈다고 했겠죠. 되게 이뻐졌구나. 야, 너 여전하네. 오래간만에 만난 거예요. 어머님 잘 계시고? 너네 집 썼더라. 야, 좋겠다. 부럽다, 야. 근데 있잖아. 내가 어저께 차 사고가 좀 났거든. 아니야, 됐다. 뭐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뭔데 해봐 그러겠죠. 그럼 제가 뭐라고? 사실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다 괜찮은데 지금 딱 500만 원이 좀 부족하거든. 미안한데 500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서 끌 걸 다 끌어요. 그런 다음에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 뭐예요? 500만 빌려줘. 이거 500만 땡겨주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동양의 미덕이라는 거거든요.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애들은 어때요? 너 돈 있니? 500만 빌려줘. 왜? 엄마가 다치셨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순서가. 그러니까 글이 훨씬 더 심플한 거예요. 전개 과정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만큼은 겸양, 미덕 조금 내려놓아라. 조금 건방져도 괜찮다. 겸양은 어디서 드는 거냐면요. 미괄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표현으로 겸양을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으로. 겸양적인 표현이 있어요. 겸손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기소개서의 필수 요소입니다. 학교나 학과에 가면 홈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자기가 쓰려고 하는 대학들을 사실 먼저 정해줘야 돼요. 자소서를 쓴다는 얘기는 내가 지원할 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쵸? 정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소개서 쓰고 거기다 맞춰 쓰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미리 지금쯤 정하시고 거기 학과 홈페이지에 혹시 가본 사람은 마음의 속에서 손들어주세요. 한 5명 정도. 직접 손들면 안 되니까. 저는 마음을 읽을 줄 알거든요. 학교 홈페이지는 무조건 가보셔야 돼요. 자, 똑같은 글로벌 인재.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건 글로벌 인재거든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어떤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직접적으로 우리 학교는 글로벌 인재를 원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 학교도 있고요. 보통 학과장의 말씀이나 학과 소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과 소개나 학과장의 말씀에. 근데 어떤 표현은 세계 각국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결국 글로벌 인재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법들을 그대로 살짝 변형해서 따오면 학과에서 요구하는,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딱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학교가 3, 4개 정도 되면 거기 한번 홈페이지 가서 키워드만 뽑아보세요.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절대 자기가 성적이 우수하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자기 자랑처럼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미 자랑은 생활기록부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저 잠재력이 있어요예요. 잠재력. 저 포텐셜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문항의 핵심은 사실 이거거든요. 너 우리 학교에서 수업할 때 잘 따라올 수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너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팀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어울리고 살아야 되는데 너 인성 괜찮아?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자랑만 늘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무슨 경시대회 가서 못 탔어요. 금상했어요. 은상했어요. 그걸 생활기록부에 있는데 왜 또 쓰냐고. 그 지면 낭비입니다. 이해하셨죠? 절대 수상기록을 디테일하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건 나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수상기록을 쓰다 보면 사건 나열이 자연스럽게 돼요.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원 동기를 써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원 동기가 성적 맞춰서 쓰는 거죠. 사실은 팩트죠, 그죠? 그렇다고 하지만 잘 한번 과거를 생각해봐요. 내가 쓰려고 했던 거와 연결고리가 분명히 하나쯤 있을 거야. 찾아야 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원 동기를 써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랑 같이 내가 옛날에 내가 잘했던 게 뭐가 있을까? 지원 동기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제 학생이 좀 실제 썼던 내용이에요. 엄마가 그거 있잖아. 너 그거 써. 그거.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너 거짓말 잘하잖아. 갑자기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친구가 그걸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느냐면 이 친구가 유아교육과에 지원하는 친구였거든요. 저는 첫 문장 이거였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딱 써주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스토리가. 유아교육과예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짓말했을 때 아팠던 기억을 써주는 거죠, 스토리에. 그러면서 내가 뭘 느꼈는지 지금 아까 소름 돋고 있죠? 여러분들 감정 읽고 있다 그랬죠? 왜냐면 저도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면 소름 돋고 있으니까. 저 가끔 제 강의에 제가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보통 제가 아까 전에 자기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랑식으로 하다 보면 되게 건방지고 재수없어 보이지만 내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는 순간 쓸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실패했다. 왜 실패했나? 실패에 대한 원인이 나오겠죠. 실패를 극복한 사례가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치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나에 대한 안 좋았던 면을 드러내고 그거를 잘 마무리해서 좋은 쪽을 이끌어가는 순간 아주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과거, 제가 예전에는 전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거짓말을 치지 않는다. 왜? 어떤 사건, 요 사이에 이제 생각과 느낀 점 과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원래 자기소개서 백미는요, 그 문단 맨 마지막에 학과와 연결시켜주는 게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각 문항이 있으면 문항의 맨 마지막에 학과와 연결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총 3개의 문항이 있어요. 1, 2, 3번이 있으면요. 1번에 문항 연결시켜주고요. 2번은 문항에 연결 안 시켜주셔도 돼요. 너무 연결시키면 너무 노골적이잖아. 가고 싶어요. 이런 느낌이니까 이 두 번째 문항에서는 살짝 비워두는 거예요. 다시 세 번째 문항에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그래서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글의 흐름과
글을 쓸 때 잘 쓰는 사람은 긴 호흡으로 썼다가 짧은 호흡으로 썼다가 강약 조절이라는 걸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계속 똑같은 톤으로 자기소개서에 관한 필수 요소 이렇게만 강의하면 강의가 재미없죠. 지금처럼 작게 얘기했다가 크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해야 좋은 것처럼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단문으로만 쓰지 않아도 돼요. 어떨 땐 긴 장문으로 써도 됩니다. 두세 줄 써도 돼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그 다음 문장 한 문장을 되게 임팩트 있게 짧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호흡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형을 과거, 현재, 미래를 써주셔라. 세 번째, 두 가식으로 첫 문장에 힘을 줘라. 제가 이 부분은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첫 문장이 거의 얼굴이거든요. 우리 첫인상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하죠. 남자가 여자한테 반하는 시간 3초죠. 3초.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고백하면 차여요. 그렇어요. 이건 제가 바로 뒤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느끼고 깨달은 점 위주로 쓰고 과정과 교훈으로 마무리하셔라 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작가의 첫 문장이에요. 자기소개서를 강의해야 되겠다는 의뢰를 받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제 모두도 자기소개서 모두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제가 커피숍에 가면 책을 보통 읽어요. 약간 교양이 있어 보이려고 읽어요. 사람들이 책 보고 있으면 약간 멋있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읽는데 예전에 그냥 스토리만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죠. 그러면 똑같은 책을 보는데요.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괜찮은 표현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가들이 썼던 첫 문장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 집에 있는 책 아무거나 끄집어서 첫 문장 한번 보세요. 되게 잘 써요. 특히 모든 책의 첫 문장은 거의 완벽합니다. 왜? 얼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있었겠습니까? 보통 서점 가서 대충 첫 문장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안 사고 경우가 많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작가의 첫 문장들을 좀 따와봤어요.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되게 다 좋고 아름다운 문장과 글들입니다. 오른쪽 위에 거부터 볼게요. 그림책은 3번 읽는 책이라고 합니다. 읽고 싶어요,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읽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읽지? 어린아이 때, 아이를 키울 때, 그리고 인생 후반기 때 곁에 두고 찬찬히 읽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자, 봐봐요.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컴마 치고 이는 이라고 받아버려서 길게 썼죠. 이게 호흡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짧죠. 그림책은 3번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때? 긴 문장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글이 지루해요?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죠. 하는데요. 자, 이는 인생 주기마다 그림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랬구나. 왜 3번 읽냐라고에 대한 대답 나왔죠. 주기마다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하는데요. 이 표현 자기소개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손으로 볼까요? 된다, 손. 안 된다, 손. 마음속으로 두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됩니다. 돼요. 자기소개서 쓰면 안 되는 표현은 욕설 빼고 다 돼요. 심지어 욕 써도 돼요. 그걸 잘 포장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되게 리얼하지 않나요? 하는데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강아지 똥은 이거 책 이름이에요. 동화인데요. 곁에 두고 읽기에 더없이 좋은 책입니다. 그러면서 강아지 똥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도 따뜻한 애정을 품는 권정생의 글과 정승각의 그림이 담긴 책입니다. 라고 하니까 강아지 똥이 어떤 내용일까라는 궁금증 유발하니까 이거는 합격인 겁니다. 한 문단만 봐도 합격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이 책 읽어볼까요? 꽃들에게 희망을은 트리나폴러스의 대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게 이런 식으로 써요. 책 소개하라면 독서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겠죠. 괜찮아. 아주 일반적인 플로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책은 고등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께 선물을 받았는데요. 높이 치솟은 수많은 애벌레 기둥을 보며 자, 봐봐요. 아까 전에 느낀 점 많이 쓰라고 그랬죠. 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건 트리나폴러스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죠. 객관적 사실입니다. 근데 이 뒤에 문장은 어때요?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선생님께 받았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경험이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높이 치솟은 수많은 애벌레 기둥을 보며 대입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모습이 투영돼 보였다. 이건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 읽기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느낀 점 많이 쓰라고 그랬더니 앞에 나열 쭉, 사건 나열 쭉 하고 마지막에 느낀 점 쭉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좋은 방식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사실과 느낀 점이 교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게 좋은 건데 딱 이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예. 제가 자기소개서에 직접 와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직접 제 목소리를 듣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이 자료를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랬죠. 자기소개서는 언제부터 쓰는 거다고? 지금부터 쓰는 거라고 했죠. 지금 강의 중간중간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표현법들을 지금 나오는 표현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 다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같이 쓰고 계셔야 된다고요, 지금. 오늘 자기소개서 절반쯤 완성해 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아, 저 표현 나도 꼭 써야지, 개꿀, 이러면서. 밑줄 그으셔야 된다고. 가져가셔야 돼요. 멀리 왔는데. 그래서 어른이 되어 다시 읽으니 경쟁은 다른 이름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더군요. 라고 하면서 여기도 느낀 점이죠. 사건은 되게 간단해요. 책 이름 얘기해주고 책 한 권 받았다. 끝.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내용. 내용이 아니라 뭐일까? 느낀 점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은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말에게 일어난 일은 티노 모르띠어르의 카처 포메이르가 만든 책으로 뭔지 몰라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잘 쓰는 기법이에요. 잊을 수가 없대요. 그렇죠? 그건 나에게 강렬한 충격이었다. 막 이런 거였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책에 대한 자신 느낀 점. 뒷장을 넘겼다가 자 봐봐요. 여기 되게 중요해요. 요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1번 문항이 공부법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부법에서 전 활용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학생이라면 요거 문장 따다가 그대로 쓸 거예요. 봐봐요. 뒷장을 넘겼다가 다시 앞장으로 펼치기를 반복하며 여러 번 읽었고 예술작품이라고 봐도 손색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림과 구성력에 감탄해 카처 페이멜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다. 자, 이거를 1번 문항, 내가 학습을 극복했던 사례로 쓰려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국어 문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문학을 못해서 해석법도 모르고 어떻게 글을 봐야 될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니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처음 봤던 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서 뒷장을 넘겼다가 다시 앞장으로 펼치기를 반복했고 그 시를 여러 번 읽었고요. 사실 한 편의 시라는 건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름다운 시 한 편에 있는 그 작가의 문장과 구성력에 감탄해가며 그 작가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때요? 지금 하나 얻어갔다 약간 느낌이죠? 에이, 이 문장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괜찮아요. 누구도 다 모방을 합니다. 미켈란젤로도 라파엘로도 서로가 상호 모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작년에 로마 바티칸에 갔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카피한 거. 라파엘로는 천재래요. 지나가면서 쓱 보면 그 사람이 그린 걸 그대로 모방할 수 있대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그렇게 처음에 모방을 시작했는데 그러고부터 한 1, 2년 지나면 그거보다 더 잘 그린대요. 이런 거. 그러니까 모방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문장 너무 좋은 문장 아닙니까? 작가의 문장이니까 호흡은 또 어떻게 했어요? 호흡도 아름답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활용하시라. 그래서 좋은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셔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학생의 첫 문장입니다. 이건 작가였고요. 학생 레벨에서 어떻게 쓰는 거냐 알려드릴게요. 두 갈씩의 힘입니다. 지난해 순 우리말을 주제로 한 영상을 촬영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보통 이렇게 써요. 과거부터 시작하죠. 순 우리말 간판을 사용하는 사장님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전주에 내려갔습니다. 여기까지 다 뭐예요? 다 그냥 내용이죠. 이벤트예요. 그러나 모두들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생업 때문에 시간을 내주기 어려웠겠지만 무엇보다 카메라로 인터뷰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는 순간 안 읽어요. 뻔한 내용이에요. 그죠? 탈락이에요, 얘는. 근데 똑같은 글도 합격으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하자. 지금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카메라는 좀 꺼주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에 높은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이 느낀 점이었죠. 자, 두 갈씩의 힘이라는 타이틀인데 보죠. 첫 문장이 지금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카메라는 좀 꺼주시겠어요?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카메라가 왜 나오지? 이 학생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뭘 갖게 돼요? 호기심을 갖게 돼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뭐가 예상치 못하다는 거야? 빨리 좀 얘기해봐. 막 이제 교수님이 안 달라는 거지. 뽑고 싶어, 너 뽑고 싶어. 막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인터뷰 요청을 하자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에 높은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내용 다 똑같아요. 지난해 순우리말을 주제로 한 영상을 촬영할 때였습니다. 순우리말 간판을 사용하는 사장님들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주 내려갔었구나 하면서 교수님들이 막 열심히 읽어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힘 알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재미없게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펙트를 탁 주고 시작하는 게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4,000분의 1 딱 시작하는 거. 그 다음 구절이 안 궁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기소개서 왜 어렵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해볼게요. 사실 여기를 제 사진으로 하려다가요. 이러고 있는 거 있거든요, 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안구 보호를 위해서 제가 오늘은 참도록 했습니다. 제 학생들이 제 얼굴로 표지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애들이 절대 다수라서 그렇지. 자, 제 학생들 몇 명 보이는데 다음 주에 보자. 자소서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 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fit, 카톡 제외. 카톡만 썼죠, 우리는. 늘 언제나 카톡만 하죠. 그러니까 장문으로 쓴다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잘 쓴 자소서와 못 쓴 자소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오늘 강의가 바로 이 기준을 제공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맞춤법도 잘 모르죠. 그죠? 맞춤법 걱정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이버가 다 해줍니다. 네이버에 맞춤법 검사기 치면요. 검사기 한 5개쯤 나오거든요. 그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부산대학교에서 나온 게 있어요. 부산대학교 맞춤법 검사기 BS라고 써져 있어요. 그 주소 목록에. 거기서 하시면 되게 디테일하게 잘 나옵니다. 교수님들도 이거 쓰세요. 자기 논문을 썼는데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마 홍프로도 자주 썼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맞춤법은 일단 써놓고 고치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첨삭해주는 사람이 많이 고쳐주겠죠. 그리고 문장도 문제인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예시를 보면 나올 거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를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경험이 부족합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경험이냐면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 강점이 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하나 물어볼까? 우리 친구야. 친구는 자기 강점이 뭐야? 그 봐요. 친구는 저 약간 눈빛 동공 흔들리는 거 봤어. 분명히 저 인간이 다음 난데. 다 나한테 올 텐데. 강점이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문제라니까요. 장점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장점을 얘기를 못해요. 왜? 장점을 얘기하면 재수없고 건방지고 그런 학생으로 치부하는데 서양의 애들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물어봐요. 네가 생각해. 네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섹시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싫어요. 그럼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넌 뭘 잘하니? 전 말 잘해요. 말 잘해요. 그러니까 강사하고 있겠죠. 그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칭찬해줘도 괜찮습니다.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 칭찬 진짜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 고등학생은 이상하게도 현상을 유지하고 좀 더 잘해줬는데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제가 지금 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되게 잘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이 60인데 65세까지 똑같은 회사에 다닐 수 있다. 그럼 능력 인정받는 거잖아요. 난 나이가 먹어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제가 지금 강의를 100명 하고 있으면 내년에도 100명 하면 전 스스로 난 올해도 선방했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학생들 생각해 볼까요? 점수가 떨어지면 자존감 떨어지죠. 점수가 안 오르고 유지되면요. 그래도 자존감이 떨어져요. 근데 내가 점수가 오르긴 올랐는데 티도 안 나게 올랐어. 올랐어요. 오른 거 대단한 거. 연봉 100만 원 올랐다 칩시다. 그런데 약간 티가 좀 난다 생각. 5점째 올랐어요. 그래도 자존감은 떨어져요. 혁혁하게 눈부신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상한 시기가 고등학교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차피 대학 가서 리셋돼요. 서울대든 연대든 지방대든 대학 이후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뭐만 갖고 있다면 자존감만 갖고 있다면. 그래서 스스로 강점 진짜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부족하죠. 자소서도 써야 되고, 선생님 저 논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저 수능은 어떻게 하나요? 저 아직 사탐도 아직 안 됐는데 지금 클래스 어떻게? 한국사도 해야 되는데 저 아직까지 한 과목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정해드렸죠? 일주일 안에 끝내라. 이 시기가 현역들한테는 점수가 떨어지는 시기예요. 재수생들한테는 점수가 오르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고 2달 동안은 이제 학생들이 마음이 붕 떠요. 왠지 학교를 적으면 그 학교가 될 것만 같은 이상한 착각에 빠져요. 왠지 난 성균관대 갈 수 있을 것만. 보통 글을 쓸 때, 원서 쓸 때 상향, 적정, 하향 쓰죠. 그럼 나의 목표는 어디 상향? 그 중에 꼭 상향이 붙을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왠지 엄마 난 왠지 상향 붙을 것 같아. 그런다고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재수생, 삼수생들은 어때요? 현실 지각하고 있죠. 걔네들은 원서 딱 쓰고도 공부 바로 합니다. 바로 해요. 그래서 2달 동안에 실전 연습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쓰든 안 쓰든 7, 8, 9월 달은 실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실전이에요. 국어 어떤 면에 있어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다요. 근데 이 실전 연습을 안 하고 다 뭐 하고 있어요? 원서 쓰기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 원서 2달 동안 씁니다. 9월 6일부터 10일이 마감일이에요. 딱 2달 남았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정해놓고 하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과거에 무엇을 좋아했는지, 현재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앞으로 미래에 뭘 좋아할지에 대해서 쫙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과거에 남자를 좋아했어요. 현재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남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뭘 달라? 너 거짓말 잘했잖아. 아까 그게 달랐던 거야. 떡잎부터 달랐다고. 애가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저께 제 조카들이 끝말잇기 게임을 했어요. 근데 조카가 둘이거든요. 하나는 9살, 하나 6살이에요. 근데 6살이 딸이고 9살이 오빠예요. 근데 둘이 끝말잇기 하는데 6살이 당연히 어이가 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끝말잇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야, 너 그거 틀렸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건 그냥 좀 넘어가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택시 타면서 이제 기사님이 듣고 너무 웃기다고. 애가 왜 저렇게 말을 잘하냐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 들었는데 너무 밥 먹다가 뿜었잖아요. 그래서 쟤는 알아봤어요. 쟤는 말 잘하는 애구나. 그건 좀 넘어가재요. 그래서 그런 강점들. 유아기 때로 돌아가세요. 6살 때 분명히 잘했던 게 있을 수 있어요. 걸음이 남들보다 빨랐다거나.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니다. 사실은 저는 제 학생들의 장점 다 하나씩 다 알고 있어요. 예. 학생들마다 다 특색이 다 있고요. 아무리 소극적이고 말하지 않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각각 장점이 있습니다. 제 학생들 중에 궁금한 사람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하세요. 그럼 제가 장점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넌 밥을 많이 먹어. 막 이런 거. 엄청 큰 장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내 삶을 구성하는 삶의 규칙이 있는지. 이거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삶의 규칙.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 산지 한 24년쯤 됐거든요. 근데 24년 동안 제 삶을 유지해온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예를 공부라고 할게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럼 내 시험 잘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망쳐요. 진짜 짜증나요. 욕 나올 정도예요. 이 정도면 됐다.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이 정도면 잘 보겠지라고 생각하면 망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됐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계속 끝날 때까지 하는 거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럼 시험 보기 전까지 됐다 이런 건 없어요. 계속 미친 듯이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행인 건 어김없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김없이 좋은 결과가 나요. 강연에도 똑같아요. 이 똑같은 강연을 할 때 만약에 사실 이 강연 지금 벌써 한 3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3년째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유료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3년째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뻔한 내용이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준비를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 그냥 됐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늘 분명 강연을 망칠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3년 동안 한 거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브리핑 한 3번쯤 돌렸어요. 돌리고 그리고 3일 전에는 이걸 다시 재구성한다고 밤을 샜어요. 우리 학생들은 알 거예요. 제가 밤새고 온 날이 있다고 했을 때
밤샜어요. 이거 준비. 그때 내신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질문을 새벽에 받아주면서 이 작업을 하고 같이 밤을 새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기까지 해야 되나 공짜인데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면서 밤을 새서 하니까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저 오늘 잘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빠 박수 쳐주세요. 지금까지 괜찮죠? 지금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봐봐요. 내 규칙이 있다는 건 자기 확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 오늘 떨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밖에 대기하고 있을 때 떨지 않았어요. 수능 날 떨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떨지 않는 유일한 방법? 우황청심을 먹는다? 그런 거 아닌 거 알고 있죠? 그래도 떨어요, 그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치열하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죽을 만큼 했는데 왜 시험을 못 볼까? 못 보면 어쩔 수 없어. 그건 하늘 탓이야. 라고 돌릴 수 있을 만큼 스스로 강한 규칙이 있다면 그걸 쓰면 되겠죠. 저보고 만약에 자기소개서 쓰라고 그러면 딱 이 삶의 규칙 쓰지 않을까요? 제 규칙은 치열함입니다. 이렇게 첫 문장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했을 때 항상 좋은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잘하던 거라도 이제 됐다. 만족하는 순간 저는 항상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20살 이후의 삶부터는 혹은 고등학교 이후의 삶부터는 늘 매사에 최선을 다하게 됐습니다. 내신 시험 볼 때 남들은 5바퀴 돌리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5바퀴든 10바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봐야 됐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끝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의 모습이 대학교에서 아무리 힘든 어려운 과목을 들어도 끝까지 수행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미래의 내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대학 가서 미래에 이런 당신의 과에 가서 이러한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겁니다라는 것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것도 중요해요. 세계여행 가고 싶다 써도 돼요. 난 세계를 꿈꾸는 세계여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어학과, 베트남어학과 좋아요. 쓰는 거예요. 중국어학과 쓸 때 너무 좋죠. 전 세계 인구 중에 중국어를 쓰는 인구는 20억이라고 합니다.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 중국어과 가서 세계여행을 하면서 중국어로 먹고 살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 세계 어디 가나 차이나타운은 있다. 차이나타운은 있다. 거기서 살겠다. 이런 내용 써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중국어랑 영어를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여행 가든 어딜 가든 다 먹고 살아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물론 한국말도 할 줄 알죠. 제가 한국말을 좀 제일 못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이런 어떠한 소재든 상관없으니까 많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난 어떤 부분에서 스페셜한지 강점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이건 실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했던 요거에 대한 제 스스로에 대한 답변이고요. 이 뒤에는 제가 직접 쓴 자기소개서가 나올 겁니다. 돈으로 치면 한 2천만 원짜리 자기소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 덕분에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녔으니까. 자, 제 좌우명이에요. 세계의 정점에 서다. 언제 만들었냐? 중학교 2학년 때 만들었어요. 그냥 왠지 이 글이 땡겼어. 겁나 멋있잖아요. 일단 세계. 그리고 원래 잘못해서 우주라고 쓸걸. 그 당시에 내 세계관에서 제일 큰 건 세계밖에 없었어. 우주의 정점을 써야 되는데 약간 그러면 우주 정복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점이란 단어 진짜 멋있잖아요. 제가 처음 정점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순간이에요. 이때. 제니스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냥 나는 어떤 영역인지 세계 정점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꿈을 지금도 계속 구체화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되게 꿈은 추상적입니다. 근데 언젠간 쓸 거예요. 어느 분야인지 몰라요. 그게 교육 분야인지 아니면 진짜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은 유엔 사무총장이 될지 그것도 유엔 계열에서는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고 싶은데 저는 문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소년이었다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의 흐름 기법을 적어주는 거고요. 네가 어느 분야 전공할 건데 너 학과 국문학과랑 경제학과 복수 전공했잖아. 그렇지. 근데 너 지금 대학원 교육학과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대학원 때 갈 때 쓴 거거든요. 야, 너 국문 갔다가 경제 갔다 교육 가는 게 이게 말이 돼? 여러분들 이런 걱정하죠. 선생님, 저 학교 생활기록부가 지금 가고 싶은 과랑 안 맞아요. 막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이럴 때 이 걱정 있잖아요. 괜찮다고요. 저 붙었잖아요. 어떻게 붙은지 보여드릴게요. 난 남들과 뭐가 다르지? 내가 가진 장점 뭐지? 자신감 있나? 말 잘하나? 생각해보니까 나는 관점이 되게 총체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가지 방향에서 보지 않고 이쪽 저쪽 다양한 면에서 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스스로. 그리고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맨날 대화하고 계속 말 걸잖아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 맨날 얘기해요. 하루 종일 떠들어요. 그게 바로 나란 존재다. 이거 제 이모티콘입니다. 자기의 뿜뿜 이모티콘이라고요. 카톡에 있어요. 학생들 이걸 보면 무조건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야, 나다! 막 이러고 혼자 이러고 있거든요. 자, 가볼게요. 이게 실제 썼던 글입니다. 읽어보죠.